안녕하세요. 자, 우리 쪽집게 문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30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문제를 풀어보셨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안 풀으신 분이 있다면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것이 순서고, 또 틀린 문제에 대한 별표 하셔가지고 그 관련된 사항을 기본서 중심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30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의 손익계산서의 계정 일부다. 가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금액이 옳게 연결된 거. 자, 우리는 언제나 이 상품 계정의 이해, 요거는 무조건 요 T자 하나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해서 순매입액이죠. 그 다음에 기말을 빼면 요게 매출원가가 튀어나온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 기말은 다음 연도의 기초가 된다. 자, 기초에 순매입액을 더해서 자, 기말을 빼면은 요게 이제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죠. 자, 먼저 X1년도예요. X1년도. 자, 기초는 1200원. 자, 여기에 순매입액은 9400원. 9400원. 자, 여기에 기말이 1400원. 그러면 여기는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느냐? 자, 1200원에서 9400원을 더해서 1400원을 빼면 9200원이 매출원가죠. 그러면 얘를 얼마에 매출을 했느냐, 요거를 보면은 매출이익이 나오겠죠. 자, 매출액은 11,000원. 그러면 이익은, 자, 11,000원을 마이너스 하시면 1,800원이 X1년도의 이익이다. 자, X2로 들어가면은 X1의 기말은 X2년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1,400원이 가고, 자, 그 다음에는 매입액이 안 나와 있는데, 매입액이 안 나왔는데 기말이 1,500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더해서 얘를 뺀 게 요게 이제 매출원가죠. 그런데 매출원가가 안 나왔고, 요거에 대한 매출액이 12,000원. 그래서 요거의 이익이, 자, 요거에 대한 이익은 2,000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얼마짜리를 12,000원에 팔아서 2,000원이냐, 따라서 매출원가는 10,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11,500원에서 1,400원을 빼면은 순매입액은 1,100원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기억번의 매출이익은 1,800원. 자, 요거죠. 요게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번은, 자, 기초. 자, 기초는 요거죠. X1년의 기말이 X2년의 기초 1,400원.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뭐예요? 자, 디귿은 매입액. 자, 따라서 요거죠. 1,100원. 이렇게 하면은 디귿 이렇게 나옴으로써,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게 X1의 다음 년이 X2년이고 X1의 기말은 X2년도의 기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31번. 다음의 계정의 기입 내용으로 올바른 거. 요거는 3분법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3분법의 매입. 자, 현금이 50.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100. 그 다음에 상품. 자, 상품은 12만원.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자, 매입 채무는 5만원. 자, 여기에 상품. 자, 17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손익. 자, 얘가 140만원. 그러면 요 매입 계정에 이해를 해주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상품 계정 12, 요게 바로 기초가 되죠. 요게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나와 있는 상품, 요게 이제 기말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3분법에서는 자, 기초를 매입으로 보내잖아요. 기초는 매입으로. 그래서 매입이 12만 원. 여기에 상품 12만 원. 여기 기초를 매입으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은 매입으로 보냅니다. 17만 원을 다시 매입으로 보내면,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요 금액, 자, 요 금액은 뭐가 되느냐?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왜 매출 원가가 돼요? 자, 여기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기초 얼마? 12만 원에다가 요거 3개 더한 게, 요게 순매입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150에서 5만 원을 빼면은 순매입액은 145만 원. 자, 여기 이제 순매입액이고, 여기에서 뭐를 빼느냐? 기말. 자, 기말은 17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원가가 얼마 나오느냐? 12만 원에다가, 자, 145만 원을 더해서, 자, 17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자, 매출원가는 14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이다. 1번, 당기 순매입액은 150이다. 자, 순매입액은 145만 원이다. X. 자, 2번, 기초는 17만 원이다. 자, 기초는 12만 원이죠. 자, 3번, 매출원가는 140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매출의 누리는 5만 원이다. 이거는 매출의 누리가 매입의 누리죠. 매출의 누리는 그 다음 단계 매출 계정에, 자, 대변에 나오는 게 총 매출액이고, 여기에서 이제 애누리 나오면, 자, 요게 이제 차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애누리나 환입은 차변에 나오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매입, 여기 5만 원은 매입 애누리가 돼서 틀렸습니다. 다음 기말. 기말은 17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분법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은 요 상품 매입 계정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은, 혹시 여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에 가셔서 상분법, 3분법의 이해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32번. 기말 상품 재고액 235만 원을 215만 원으로 잘못 계상했대요. 자, 다시. 기말이 235만 원. 자, 얘를 215만 원으로 잘못했다. 그럼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거는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죠? 자산이 20만 원이 적게 되어 있어요. 자, 자산이 적게 되어 있으면 이익이 적게 되어 있고, 자, 자본도 20이 적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적게 되어 있고 이익이 적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익을 감췄다. 이익을 감춘 것을 우리는 비밀적립금이다 이랬죠. 자, 그래서 비밀적립금이 20만 원이 나타나게 된다 이 소리. 자, 결론 1번. 매출 총이익이, 자, 20만 원이 과대 계상된다. 이익이 20만 원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아웃. 자, 2번. 비밀적립금이 발생하죠. 자, 요 비밀적립금의 반대, 혼수자본이 비밀적립금의 반대. 자, 자산은 20만 원이 적게 되죠. 자산이 20 적게 되고, 자, 당기순이익은 20만 원이 적게 되죠. 자, 이익이 적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매출원가는, 자, 요거의 반대, 매출원가는 20이 크게 계산이 되겠죠. 자, 결론.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고, 이익의 크기는 자본의 크기와 같다.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3번. 다음은 한국 상사의 8월 중 상품 매매 자료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면 매출원가는 얼마냐? 자, 이것도 역시 자, 순서대로 보시면 8월 1일 날 기초가 80개, 자, 하나에 800원씩. 자, 8월 15일 날 매입. 자, 250개를 1,000원에 매입. 자,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자, 이번에는 매출 230개. 자, 230개가 1,500원. 다음에 8월 20일 매입이 200개. 자, 얘는 1,300원. 자, 그 다음에 24일 날 자, 환출이 30개. 자, 환출이 30개. 그리고 얘는 20일 거 요거. 그 다음에 8월 25일 날 매출이 150개. 자, 얘는 1,700원.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매출원가는 얼마냐? 자,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하거나 실사법이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기록법은 순서대로 기억하셔야죠. 그러면은 230개, 그 다음에 자 150개가 나갔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하나로 퉁치면 돼요. 200개를 사왔다가 30개를 되돌려 보냈으니까 우리는 170개를 매입한 거다. 자, 이래버리면 끝나죠. 170개를 1,300원에 매입한 거다. 요건 지워버리면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실사법이다. 그러면 퉁쳐라. 자, 실사법이면 퉁쳐라. 퉁친다는 얘기는 230개하고 150개, 380개가 한꺼번에 나간 걸로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선입선출법일 때는 계속기록법으로 하나 실사법으로 하나 동일하죠. 그러므로 선입선출법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그냥 퉁쳐서 자, 몇 개가 나갔어요? 230개에 150개면은 380개가 나갔죠? 자, 380개를 위에서부터 잘라주시면 되죠.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먼저 80개는 800원짜리, 그 다음에 250개는 1,000원짜리. 그럼 지금 330개니까 50개만 더 나가면 되는데 50개는 요 1,300원에 사온 거죠. 자, 1,300원에 사온 거. 요게 바로 계속기록법에 의한 실사법에 의한 똑같다 이 소리예요. 똑같기 때문에 퉁쳐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얼마가 될까요? 80개가 800원. 그러면 얘는 64,000원이고, 자, 얘는 25만원이고, 자, 얘는 65,000원이다.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면, 자, 64,000원에 25만원에 65,000원 더하니까,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379,000원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선입선출법일 때는 계속기록법으로 하나 실사법으로 하나 똑같다. 그래서 퉁쳐서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선입이 아니라 후입이다. 그러면 이때는 주어진 대로 해줘야죠. 자, 후입선출법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순서대로, 계속기록법은 순서대로, 그 다음에 실사법은 한꺼번에 퉁. 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자,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34번. 다음의 자료에서 월말 상품의 평가를 총평균법에 의한다면 월말 재고는 자, 이것도 역시 자, 월초.
자, 월초는 1000개. 그 다음에 500원에 사왔고, 그 다음에 당월의 매입은 자, 10일 날, 자, 10일 날 500개를 600원에, 자, 10일 날 500개를 600원에, 그 다음에 20일 날 1000개를 650원에, 자, 그 다음에는 매출, 자, 15일 날 800개, 그 다음에 22일 날, 자, 1200개가 매출,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총평균법. 자, 총평균법은 토탈로 가야죠? 자, 이래서 총평균법일 때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1000개가 500원이면, 자, 50, 500개가 600원이면 30, 자, 1000개가 650원이면 65만원.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토탈 단가를 구합니다. 자, 토탈 단가는 2500개를, 자, 얼마에 샀어요? 145만원에 매입한 거다. 그러면은, 자, 단가 구하면 되죠? 145만원을 2,500으로 나눠주면은 하나에 580원짜리. 자, 요게 이제 총 평균 단가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 상품의 월말 재고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 몇 개 사왔어요? 2,500개를 사와서 매출한 게 2,000개니까 남아있는 기말은 500개가 되고, 하나의 가격은, 자, 조금 아까 계산한 총 단가 580원으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5, 25, 5, 8, 2, 40 해서 29만 원이 요게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월말 재고액, 얘는 2번 29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5번. 다음은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에서 물가가 상승할 때 가장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총평균법이다. 자, 우리 언제나 물가가 상승할 때, 자, 이익의 크기, 그 다음에 기말의 크기, 자, 법인세의 크기는 선이총후, 자, 이렇게 나왔죠? 이익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선입이고 이익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게 후입이죠. 근데 우리는, 자,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에서 요거 세 개 중에서 가장 이익이 적게 나오는 방법은 바로 총평균법이 이익이 가장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매출원가의 크기를 물어볼 수 있다. 자, 매출원가를 물어보면 이때는 후총이선, 이렇게 후총이선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근데 이제 후입선출법은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빼놨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용만 안 할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후입선출법이 출제가 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선이 총후, 후총 이선 이렇게 기억을 해뒀다가 필요시에 얘는 잘라버리면 되는 거다. 자, 2번 선입선출법은 기말의 재고자산을 대체원가의 근사치로 나타나게 하며,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남아있는 기말 재고자산, 선입선출법이면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판매하잖아요.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판매하죠.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사온 가장 현행 원가 또는 다른 말로 대체 원가와 가장 근사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여기에 선입선출법은 기말의 재고자산을 대체 원가의 근사치로 나타난다. 맞는데 뒤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적절하다. 그게 틀렸죠. 우리 이제 선입선출법은 현재의 수익에
과거 원가를 대응하죠. 과거 원가를 대응하기 때문에 자,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수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대응한다. 그러면 이때는 후입선출법이죠. 자, 후입선출법은 자, 가장 최근의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건은 과거의 원가가 남아있고 수익 비용 대응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이 지금 틀린 게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입선출법은 기말의 재고 자산을 대체 원가의 근사치로 나타나게 하는 대신에 수익 비용 대응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야죠. 자, 3번.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실사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이익은 같다. 언제나 같다 그랬죠? 자, 4번. 총평균법은 실사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계속기록법은 적용할 수 없다. 맞아요. 총평균법은 토탈로 퉁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사법에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때그때 하는 그 계속기록법은 안 되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이동평균법 하에서 가능하다. 자, 5번.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수 있고 실사법은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4번하고 5번이 정확하게 설명된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번만 땡. 자, 36번. 인플레이션 시 매출원가가 가장 크게 되어 비밀적립금을 발생시키는 재고자산의 평가. 우리 아까 매출원가는 후총 2선. 자,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후입선출법이 된다. 자, 37번. 자, 12월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자, 기초가 25,000원. 그 다음에 매입 35만원. 그 다음에 매입의 누리. 자, 매입의 누리는 2만원. 자, 그 다음에 매입운임 3만원. 그 다음에 매출. 자, 32만원.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 그런데 X1년 3월 15일 날 상품 보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상품의 일부가 소실되었대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일단 화재가 났다 또는 도난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우리 상품 계정 1번 그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도난, 화재. 자, 여기 나오면 무조건 상품 계정 1번. 자, 기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해서 자, 기말을 빼요. 그러면 기초는 25,000원. 자, 매입액은 요거 두 개는 더하고 얘는 빼야죠. 그러면 36만 원이 순매입액. 자, 그 다음에 기말. 기말은 자, 여기서 기말이 안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를 매출원가를 구하면 돼요. 자, 매출원가는 얼마냐? 자, 거기 매출액이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매출액이 32만 원인데 여기에 매출 총 이익률이 20%. 그러면 자, 매출 총 이익률이 20%면 자, 요거의 반대 원가율은 80%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매출 총 이익률법은 매출액을 1로 보는 거다. 따라서 이익률이 20%면은 원가율은 80%. 자, 그럼 8, 3, 24, 8, 26, 25만 6천 원이 얘가 매출원가니까 기말은 요만큼이 남아 있었어야죠. 자, 얼마야? 38만 5천 원에서 자, 38만 5천 원에서 25만 6천 원을 차감하면 자, 12만 9천 원이 여기 남아 있어야 될 기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우리가 화재가 발생한 직후 7만 5천 원의 상품 이외에 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는데 7만 5천 원은 건졌죠. 7만 5천 원은 자, 불 속에서 건진 물건이고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주권으로 매입한 게 3만 원 오고 있어요. 그건 아직 도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요 3만 원은 화재를 입지 않았죠? 그럼 결국 자, 요거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고, 자, 요거는 불난 거에서 건졌고, 그러면 10만 5천 원은 자, 화재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12만 9천 원에서 10만 5천 원을 차감하면 재해로 인한 손실은 2만 4천 원을 재해로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화재가 났다, 도난을 당했다라고 할 때 요 상품 규정 1번으로 접근해서 바로바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8번. 자, HK 백화점의 소매재고 조사법. 자, 언제나 소매재고 조사법은 자, 평균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 자, 그것만 주의하시고, 언제나 1번이 원가율이죠. 자, 원가율을 구합니다. 그런데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이고, 그러면 기초 플러스 매입. 자, 기초 플러스 매입. 자, 요거는 매가, 얘는 원가. 자, 원가율을 구해야 되니까 인상이 있으면은 인상 더해 주시고, 인하 있으면은 인하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요게 원가율이에요. 자, 기초는 8,000원에 72,000원. 매가에 의한 기초는 만원. 자, 플러스 매입액은 85,000원. 그 다음에 인상 7,000원을 인상했다가 2,000원 취소했으면은 5,000원만 인상. 인하 4,000원. 자, 14,000원에서 4,000원 취소, 만원이 인하.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원가율을 구해야 되는데, 저런 저가법이라고 나왔죠? 자, 저가법이란 원가율을 구할 때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거만 더해주면 10만원. 자, 10만원에 8만원. 그러면 원가율은 80%가 나오죠. 자, 두 번째, 매가에 의한 기말. 자, 매가에 의한 기말은 자, 인하를 고려해야죠.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게 10만원인데 거기서 인하를 빼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차감해줘야 매가에 의한 기말이 나옵니다. 자, 매가에 의한 매출액은 6만원. 자, 그러면 10만원에서 만원 빼면 9만원, 9만원에서 6만원을 빼면 매가에 의한 기말은 3만원이죠. 자, 여기에 원가율이 80%, 그러면 3, 8, 2, 24, 24,000원이 요게 기말 재고액이 되는 거다.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 평균법이고 그 다음에는 저가법. 이렇게 해서 답은 24,000원이 정답. 자, 39번도 똑같은데 이번에는 원가의 흐름으로 선입선출법을 이용하고 있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 대신에 자, 우선 기초는 얼마냐? 자, 기초는 1,000원에 3만원. 자, 그 다음에 2,000원에 42,000원. 자, 인상은 2,000원, 인하는 4,000원. 자, 먼저 원가율 구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무슨 법?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얘를 무시해야죠. 자, 그 다음에는 저가법이면은 얘를 무시할 텐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저가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4만원. 자, 4만원에 3만원이니까 원가율은 75%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매가에 의한 기말은 자, 요 4만원에다 얘 도로 살려줘야죠. 그러면 2,000원 살려주고 여기에서 매출액 38,000원을 차감하면 자, 매가에 의한 기말은 4,000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 원가율 75%.
자, 그러면은 매가에 의한 기말은 3,000원이 바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소매재고조사법에서는 원가율을 구할 때 자, 평균법이다. 그러면은 기초 플러스 매입이고 선입선출법이면 매입분의 매입이다. 그 다음 저가법 또는 보수주의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할 때는 선입이든 이동이든 저가법이든 똑같다. 자,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주식회사 서울은 재고자산의 평가를 저가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의 기말 재고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종목 기준법에 의한 기준과 종목별 기준이죠. 그 다음에 총액 기준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면 기말의 재고자산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A, B, C, D. A는 100개. 자, 그 다음에 80개. 그 다음에 30개와 20개. 자, 취득원가는 3,000원. 그 다음에 4,500원. 그 다음에는 2,000원. 그 다음에는 4,000원. 그 다음에 추정 판매 금액이 자, 얘는 4,000원, 5,000원, 3,000원, 4,500원. 그 다음에 단위당 판매 비용. 자, 판매 비용은 500원. 그 다음에 1,000원. 그 다음에 1,000원. 그 다음에 1,500원. 자, 이게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자, 종목별 기준과 총액 기준. 그럼 먼저 종목별 기준으로 기말을 산출해 보고 그 다음에 총계 기준으로 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종목별 기준은 자, 이렇게 가야죠. 이거. 자,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를 비교합니다. 이때 이 순실현 가치는 자, 추정되는 판매 금액에서 추정되는 판매 비용을 뺀 거. 자, 그게 순실현 가치죠. 그러면 요놈에서 요놈을 더 빼면 3,500원이고 얘는 4,000원이고 얘는 2,000원이고 자, 얘는 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붉은 글씨가 자, 순실현 가치다. 그러면 자, 종목별 기준은 어떻게 해요? 자, 우선 얘는 3,000원이 3,500원 됐으니까 안 하죠. 얘는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4,500원이 4,00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계산기를 가지고 자, 위에 것부터 자, 종목별로 하게 되면 A, B, C, D. A는 자, 100개인데 하나에 3,000원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은 얘는 30. 자, B는 80개가 4,000원. 80개가 4,000원이면 32만 원. 그 다음에 C. C는 그냥 2,000원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6만 원이죠. 자, 30개에 6만 원. D는 자, 20개가 3,000원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6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종목별로 평가하게 되면 자, 기말 재고액은 74만 원이 되겠네. 자, 요게 종목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자, 기말 재고액이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총계 기준. 자, 총계 기준은 이거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얘는 3,500원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총계 기준이죠. 자, 그러면 100개가 3,500원. 그러면 얘는 35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B, C, D는 똑같죠? 그러면 얘는 32만 원에 6만 원에 6만 원.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67만 원 플러스 12만 원. 그러면 얘는 79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총계 기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79만 원. 어느 게 더 보수주의예요? 종목별 평가가 보수주의죠. 그래서 언제나 저가법을 적용할 때는 총계 기준은 인정되지 않고 종목별 기준만 자 인정이 된다. 왜요? 자, 총계 기준은 평가 이익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 이익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저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항상 기억하실 때 자, 재고 자산의 평가를 할 때는 종목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총계 기준은 절대 적용해서 안 된다. 다만 서로 성격이 비슷할 때 요게 A-에 A1 그 다음에 얘는 C, 얘는 C1 이렇게 됐다면 요거 두 개는 같이 이렇게 조별로는 평가할 수가 있다. 자, 단 조별로 평가할 경우에도 매기 계속해서 조별로 적용을 해라. 그래서 계속성을 잃지 말아라. 요게 이론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한 번 더. 자, 종목별 평가와 총계 기준 어느 것이 원칙이다? 종목별 평가가 원칙이다. 총계 기준은 어떤 경우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서로 비슷할 때는 조별로 적용은 가능하되 매기 계속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자, 거기까지. 자, 41번. 자, 다음 주식회사 만남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이번에는 뭘 구하래요? 매출원가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 여기에 기초가 얼마 있느냐? 5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액은 50. 그 다음에 장부상의 기말. 장부상의 기말은 10만 원. 자, 그 다음에 실지. 자, 실지 기말은 90개. 자, 90개가 1,000원이니까 9만 원. 그 다음에 시가. 자, 시가는 90개가 추정 판매 가격 1,050원에서 100원. 그러면 950원. 자, 그러면은 950원에 90개. 자, 950개가 85,5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만 원에 자,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나오고 자, 여기는 4,500원에 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를 물어봤어요? 매출원가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우리 노래하면 돼요. 자, 장금이 노래. 기초에 매입을 더해보자. 그러면 기초는 5만 원. 자, 매입은 50만 원. 기초에 매입을 더해보자. 본래의 기말을 빼어주고 그러면 이게 55에서 10만 원 빼면은 자, 요게 45만 원이 요게 매출 원가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자, 기초에 매입을 더 해보자. 본래의 기말을 빼어주고 자, 정상적 감모와 평가 손실 더해서 나온 게 매출 원가. 끝났네. 그러면 46만 4,500원이 요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만 여기 원래 국제위기 기준에서는 정상적, 이상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올 때는 무조건 매출원가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모손실도 매출원가로 보내고 평가손실도 매출원가로 보내라. 다만 이상적이다. 만약에 감모손실 중에서 60%는 정상적이다. 자, 40%는 이상적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분류가 됐다면 그때는 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의 60% 6,000원만 매출원가로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4,000원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것만 잊지 마시고 장금이 노래만
다시 한번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2번 KIFRS상 재고자산의 기말평가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이다. 자, 1번 저가법 평가 방법에서 총계기준 적용하지 말자. 정확하죠? 2번 저가법은 재고자산의 종목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별로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별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맞죠? 3번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 수량 부족액은 원가성이 있으면 정상적이면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원가성이 없으면 단기비용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4번 저가법으로 평가한 후 시가가 회복이 되면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 회복분만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환입하여 아까 매출원가에 집어넣었으니까 이번에는 되돌아갔으니까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시라. 자, 5번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보수주의에 입각한 방법이죠. 그리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틀렸죠? 자, 우리는 재고자산에 평가손실이 나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 자, 이거는 이제 매출원가로 바로 매출원가로 보내도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자, 상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간접법을 세우게 된다. 자, 감모손실은 어떻게 돼요?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생기면 자, 이때는 재고자산에서 자, 얘는 직접 차감합니다. 자, 얘가 상품이면 상품, 자, 제품이면 제품, 이렇게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데 비해서 평가손실은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자, 간접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3번.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이다. 자, 우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었죠? 자,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자,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 또 용도 변경, 개량, 개조, 자, 이런 경우에는 자산에 플러스하죠. 그리고 이제 원상 회복 비용이나 자, 능률의 유지 비용이다. 그럴 때는 얘는 단기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선비로 가시고 차량과 관련이 있다면 자,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처리하신다. 1번.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해당 기간의 당기 순이익은 증가한다. 자, 보세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으로 할 거를 뭘로 했대요? 자산으로 했대요. 그럼 자산으로 하면은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면 해당 기간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죠. 2번.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유형자산의 원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가에 포함시켜라. 당연한 얘기죠. 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3번. 기존 건물에 냉난방 장치를 추가로 부착한대요. 그러면 자,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본적 지출. 자, 4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자, 비용으로 할 거를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이 커지는 거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져서 자, 여기서는 뭐가 생겨요? 혼수 자본이 생기는 거죠. 혼수 자본 발생. 비밀적립금은 이익을 감출 때 비밀적립금이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5번. 건물 증축에 따르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따라서 증축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실질적인 가치의 증가이기 때문에 자, 그 경우에는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 해야 한다.
자, 44번. 주식회사 동작은 X1년 1월 1일 날 최신형 기계를 자, 상도에서 구입하고 자, 금년 말부터 10만 원씩 7번에 걸쳐서 분할 지급한대요. 그러면 이 경우 자, 동작이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이건 너무 쉽죠. 현재 가치의 평가. 자, 현재 가치의 평가는 만약에 얘를 지금 현금으로 산다면 얼마에 살 거냐? 그게 취득가액이잖아요. 그럼 지금 X1년 1월 1일 날, 자, 1월 1일 날 매입을 했고, 자, 대금은 12월 말부터 10만 원씩, 1년 있다 10만 원, 1년 있다 1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번.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현금으로 구입한다면 70만 원이에요? 아니죠. 70만 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년 후 10만 원, 2년 후 10만 원, 7년 후 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반복되는 거니까 연금 현가계수. 자, 10만 원 곱하기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4.712. 그러면은 자, 얘를 만약에 오늘 현금으로 구입한다면 47만 1,2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거를 자, 돈이 없어서 이거를 7번에 걸쳐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자, 70만 원과 요거의 차이, 요거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고 자, 걔는 7년 동안에 이자 비용으로 봐줘야 되죠. 따라서 취득원가는 47만 1,200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45번. Y회사는 X1년 1월 1일 날 다음과 같은 두 동의 건물을 취득하였다. 정해법에 따라 종합상각한다면 평균 내용연수.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주간사 시험에 간혹 이렇게 출제가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쉬워요.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A라는 건물, 자, 얘는 얼마에 취득했느냐? 11만 원에.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만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자, B 건물. 얘는 55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에 10년.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A 건물 따로 하고 B 건물 따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를 퉁쳐서 종합으로 하겠다. 그게 바로 종합상각법이죠. 그럼 종합상각법은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퉁쳐서 같이 해주면 편하죠. 자, 어찌됐든 자, 무슨 법이냐? 자, 정해법입니다. 그러면 A부터 하면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그러면 얘는 2만 원이 감가상각이 되겠고요. 얘는 10년에 55만 원에 5만 원. 그러면은 5만 원이 상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종합상각 금액은 9만 원이 되고, 자, 그럼 얘는 취득가액이 66만 원, 잔존가액은 6만 원. 자, 이제 이거의 내용연수 얘를 종합적으로 구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해법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내용연수분의 몰라요. 자, 취득원가 66만 원에 잔존가액은 6만 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겠느냐? 이게 바로 종합상각이죠. 자, 그러면 66만 원에서 6만 원을 빼면 60만 원이고 얘를 9만 원으로 나눠주면은 자, 얼마가 나와요? 6.67년이 나오네요. 자, 다시 뭐가 잘못됐나요? 자, 6.67년 답이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봐요. 여기가 5만 원이네. 맞죠? 여기 5만 원. 자, 그래서 여기 7만 원이죠. 자, 그럼 다시 계산하면은 60만 원을 자, 7만 원으로 나눠주면은 8.57년이네. 그래서 종합내용연수는 8.57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합상각률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미상각의
66만 원에다가 자, 몇 퍼센트를 곱한 게 7만 원이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7만 원 나누기 자 66만 원 해주면은 10.6% 10.6% 자 이렇게 요게 종합상각률, 요거는 종합상각률, 요거는 종합내용연수. 그래서 어떤 걸 구하더라도 자 본래의 기본적인 공식에만 잘 맞춰주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46번. 다음의 자료에서 결산일에 계상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 환입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자, 유형자산의 손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요거를 그림을 그리셔서 자, 바로 이해를 합니다. 자, 얼마에 취득했느냐? 자, X1년 자, 40만 원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는 X2년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X1년 말에는 얘가 18만 원이 됐고, 자, X2년 말에는 얘가 15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자, 그럼 먼저 우리는 무슨 법이냐? 자, 아무 말이 없으면은 정해법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5년이고 취득원가가 40만 원이면 자, 40만 원이면 1년에 8만 원이죠. 그러면 1년 지나면은 얘가 8만 원이 감가상각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32만 원이 돼야 되는데 자, 18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손상차손은 얼마가 된 거예요? 14만 원의 손상이 이루어진 거죠. 자, 14만 원의 손상이 이루어졌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얘는 자, 얘는 이제 32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녀 내용 연수는 4년이 남았죠. 원래 5년인데 그러면은 4만 5천 원이 X2년의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자, 4만 5천 원이 감가상각비. 그러면은 18만 원에서 4만 5천 원이면 이제 얘의 장부 가격은 13만 5천 원이 장부 가격인데 얘가 지금 얼마가 됐어요? 15만 원으로 회복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얼마를 이제 환입해야 되느냐? 자, 이때 환입의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딱 두 가지예요. 자, 얘는 지금 손상이 됐다가 도로 회복이 되면 손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손상되지 않았다면 얼마씩 감가상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8만 원, 여기서 8만 원. 그러면 8만 원하고 8만 원이면은 얼마가 돼요? 16만 원. 8만 원, 8만 원, 16만 원. 그러면 요게 24만 원이죠? 그리고 요게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 중에서 적은 거. 그러면은 얼마? 15만 원까지만 회복이 돼야죠. 그럼 지금 장부가액이 얼마인데? 13만 5천 원인데 자, 15만 원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환입됐느냐? 15,000원이 환입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감가상각비 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45,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환입금액. 환입금액은 자, 요 둘 중 적은 금액. 그래서 자, 15만 원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언제나 요거 둘 중 적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거는 이때 이거 회수 가능가액 있죠, 요거. 자, 이때의 회수 가능가액은 매각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이 경우에는 큰 금액이죠. 요때는 큰 금액이고 여기서부터는 적은 금액이다. 요거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수 가능가액은 매각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 왜? 매각가치가 크면 팔면 될 거고 사용가치가 크면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큰 거고 나머지는 언제나 적은 금액으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자, 47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 합니다.